네, 안녕하세요. 때로는 앞에서 리더로, 또 때로는 옆에서 러닝메이트로 함께할 에듀윌 편입의 우희영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항상 마음이 무겁죠. 새로운 도전이란 뭔가 말은 좀 아름답긴 하지만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참 무겁기 마련입니다. 또 게다가 그것이 시험이라면 더 마음이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OT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큰 또는 어려운 발걸음을 내딘 것에 대해서 큰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때는 이르지만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편입 준비하시면서 많은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름의 서칭을 해보시고 조사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실제 주변에 사례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캐보면 모이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로 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난이도가 좀 극악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생각해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직 시험 문제를 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준비하다 보면 이런 어떤 식의 시험 문제일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니면 미리 뭐 샘플링을 해보기 위해서 맛보기를 위해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리 보신 분들은 좀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본 건 잘하고 계신 건데 문제를 보면 이 극악의 난이도란 말이 당연히 떠오르긴 하죠.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닌데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례도 있을 거고 저 역시 그랬고 제 주변에도 그랬었고 제가 만났었던 수험생도 그랬고 많은 학생들도 합격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너무 그 난이도에 포커스에 둘 것이 아니고 난이도에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둬야 합니다. 주변에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틀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이 어려운 말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기회라는 것에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틀을 바꿔보자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상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 지금 마음 먹은 것을 잊지 말고 저와 함께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강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물론 논리다 보니까 문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문법적인 것은 좀 배제하고 그렇다고 독해적인 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논리와 독해는 좀 결부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도 에세이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잘 쓰진 않지만 에세이나 뭐 그런 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나름의 형식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쓰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의 원리 같은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이런 글의 형식이 있을 거고 이런 틀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모습을 한번 역시 샘플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 설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앞부분에서 구문 설명. 구문은 나름의 또 그 문장의 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순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나름의 조금의 문법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문 같은 것들이 조금 익숙하게 될 수 있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해석이 돼야지 글의 원리를 알 수 있고 주제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처음 앞부분은 구문 설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야지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구문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구문 설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 문제에 나름의 또 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패턴화가 좀 되어 있기도 해요. 물론 그 범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패턴화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틀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범주화한 것을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카테고리화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또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겠죠. 문제풀이는 대부분 기출 같은 문제로 접근을 할 거예요. 기출의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죠.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왔으니 우리는 그렇게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자. 물론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올 일은 없겠죠. 물론 비슷한 지문은 나올 수는 있지만
기출의 중요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방향성을 우리가 똑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던 길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또 앞으로 갈 길을 닦아 놓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강의 형식을 정리할 겁니다. 글의 원리 그리고 해석할 수 있게 정확한 해석을 위한 구문 설명 그리고 나름의 논리 문제의 카테고리 즉 틀 같은 것들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풀이를 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강의 형식이고 또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중구난방으로 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게 아니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일단 단어 먼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먼저 보란 얘기는 물론 학생들마다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별 차이가 되게 클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개별 차가 되게 크니까. 근데 어떤 한 지문을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아무리 뭐 많이 읽는다고 해도 유추할 수 있는 것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글의 흐름을 봐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해봐야지.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모르는 단어가 절반 이상 넘어가면 유추가 의미조차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겠어요. 당연히 많은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지문 안에 있는 단어 먼저 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따로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들어 넣어서 여기 단어 써놓고 오른쪽에는 뜻을 써놓고 단어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접근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단어가 조금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단어 없이 문제 먼저 풀고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두 가지 패턴이에요. 단어가 조금 너무나 준비 안 돼 있다 그럼 미리 본문에 있는 단어를 다 정리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이니까. 그리고 단어가 어느 정도 캐파가 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먼저 푸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모르는 단어는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 이후에 단어 작업을 하셔도 되고 사전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어 먼저 혹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한 해석해 보셔야 해요. 그냥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답이 되겠지. 말 그대로 느낌일 뿐이에요. 나 감으로 풀었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해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이에요. 제가 또 최대한이란 말을 억지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는 거 없이 최대한 꼭 해석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지 나중에 또 긴 문장도 또 독해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생기니까. 그렇죠? 최대한 해석하기. 이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푸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 절약할 수 있겠어요.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뭐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됐을 때 그때 또 따로 연습하면 되니까 지금은 시간 상관없이 문제를 최대한 해석해 가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석한 후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나름의 근거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정답을 이렇게 골랐는지 느낌이니까 이거 같아. 이거 역시 말고 그러니까 왜 여기를 찾아봤는지 한번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한 근거랑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계속 연습이에요. 실천을 위한 연습이니까 계속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했었던 최대한 해석한 것이 나랑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해석한 다음에 맞췄던 그 근거가 제가 수업한 거랑 또 맞는지 한번 비교, 대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정리하는 게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형식과 학습 방법을 지금 이렇게 인지해 놓으시고 제가 미리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뭐 사실은 대단한 건 없어요. 대단한 건 없는데 뭐든지 꾸준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리셰지만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클리셰죠. 어떻게 보면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편입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뭐 토익 시험처럼 짧은 시간에 탁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긴 호흡이고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해요. 그렇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제가 항상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가봅시다.